자, 여행 경보 관련된 건 잠시 뒤에 질문 드리고요. 김주환 기자. 일단 이것과 이제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연쇄 폭탄 테러가 있었는데 또 있을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 이게 우리로 하여금 여행 경보 지역 발령과도 연관이 되는 겁니다. 벌써 파리 같아서 일간지들은 오늘 아침에 이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검색을 해보면은 표제의 신문 일면을 그냥 공포라는 단어 하니까 아무 말도 안 쓰고 굉장히 트라우마가 파리 시민들이 굉장히 심하겠죠. 일단은 11월 30일부터 3일 동안 굉장히 큰 국제회의가 파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유엔 기후변화 해박 그 당사국 총회인데 전 세계 반기문 총장을 비롯해서 전 세계 한 2, 3천 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인데 이런 부분도 혹시 이 테러범들이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2005년 7월에 런던 지하철 테러가 굉장히 그때 사상자가 많았는데 그때도 G8 정상회담을 런던 회의를 앞두고 어떤 정치적 흡인력을 높이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이런 테러를 저질렀는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앞서 여러 차례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자신들의 소행이다라고는 절대 밝히지 않는데 오히려 이제 테러리즘 전공하는 학자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게 오히려 당사자들한테는 공포감이 훨씬 극대화된다라고 합니다. 당사 해당 지역 국가라든가 그 지역의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했다는 걸 안 알려줬어요. 안 알려주는 게 오히려 심리적으로 공포감이 굉장히 극대화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테러라는 것 자체가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테러를 자행한 세력들은 오히려 그런 면을 노리지 않느냐라는 이런 추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 조금 더 유의해서 봐야 되는군요. 이 테러가 발생한 게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입니다만 프랑스 현지 시각으로는 금요일 밤이었어요. 아무래도 금요일 밤엔 도심에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이 시간대도 일부러 이때를 노렸다고 그렇죠. 파리 봐야겠죠. 10이나 11지구 이번에 테러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데는 지난 1월이었죠. 그 편집장 샤를리 앱도 테러 사건이고 그 인근인데 프랑스 파리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서 금요일날 저녁을 즐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젊은이의 거리 이런 여기다 보니까 다중 어떤 레스토랑도 많고 이제 술을 마실 수 있는 술집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아무래도 이른바 소프트 타깃이라고 그러는데 소프트 타깃을 노릴 수 있는 이 경계가 아무래도 약하지 않습니까? 소프트 타깃이 연성 목표물 뭐 이렇게 해서 과거 9.11 이전에는 이제 군 이런 보안 시설을 집중했는데 이 경계가 강화되니까 다중 시설에 무작위 무차별로 이렇게 테러를 감행해서 자기들의 어떤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인질극이 발생했던 곳 같은 경우는 그 아주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거든요. 이런 방식으로 봐서는 테러 IS인지 알카에다인지 누구의 짓인지에 대한 뭐 좀 추론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알카에다, IS 어떤 이념적 성향이 이렇게 잣대로 이렇게 딱 가르듯이 볼 수는 굉장히 곤란한 것 같고요. IS는 지금 이제 유럽 국가들에서 많이 나는 이제 외로운 늑대들, 자생적 모방 범죄 일종의 형태에서 지금 목격자들의 외신 들어오는 거 보면 굉장히 복면단의 앳된 모습들이었다라고들 목격자들이 그 외신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10대 후반, 과거 알카에다나 IS들이 이제 자살폭탄 테러범으로 양성하는 그 나이 계층이 15세에서 19세. 왜냐하면은 그쪽이 자기들이 교육을, 이념적 교육을, 집중교육을 가르치게 이렇게 지하드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은 알라 옆으로 갈 수 있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런 어떤 쇠뇌시키는 이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번에 자살 폭탄 테러나 이번에 테러범들이 이런데 애띠였다라는 표현으로 봤을 때는 어떤 10대 후반으로 추정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공연장에서 지금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사망자가 너무 많아서 이 인질극이 벌어졌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인질극이라면은 사람들을 인질을 붙잡아 놓고 협상 같은 게 오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어디까지나 이제 이것이 우리가 외국에서 프랑스 파리에서 그런 그 외신을 접해보는 거 보면은 이렇게 입구로 들어와서 미국 락 그룹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허공에다 총을 몇 발을 쐈다 목격자들의 진술을 보면 쏘고 그 다음에 탄창을 교체를 하면서 무차별 난사를 했다. 그러면은 그 AK-47 이제 제3세계 게릴라들이 많이 썰었던 그 총인데 그게 탄창이 기본적으로
30발 들어가거든요. 30발 들어가는데 그걸 3번씩 교체를 했다라고 하면은 단순 계산에서도 한 사람당 90발 정도를 쐈다라는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무차별로 난사를 극장 아니니까 공연장 아니니까 굉장히 많은 어떤 뭐 정치적 목적보다도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외신 보면은 처음에 캄보디아 식당에서 그 사격을 하고 또 나와서 차를 타고 이동을 했다. 한 2팀 정도 나와서 이동을 한 거로 이렇게까지 지금까지 전해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처음부터 어떤 뭐 협상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전 세계 여론을 이목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노리고 하지 않았느냐라는 이런 개연성이 높죠. 예. 그 테러를 저지른 이후에 알라는 위대하다. 시리아를 위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이 발언으로 봤을 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일단은 볼까요? 우리가 좀 시리아라고 지금 언론에서 나오잖아요. 시리아가 지금 굉장히 4년째 내전하면서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IS도 개입하고 정부군 방군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결국 유럽으로 120만 명의 난민까지 발생하는 이런 사태를 했는데 지금 IS가 어떤지 국경선을 좀 잘 볼 필요 있어요. 지금의 중동의 국경선이라는 거는 사실은 중동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1차 대전 와중에 1916년도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지금의 시리아 국경을 걷거든요. 지금 그 자로 딱 줄대고 걷듯이 국경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종교적 분포도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ISIS의 분포, 세력 분포를 보면은 이라크와 시리아의 기존 국경을 넘나드는 이렇게 분포, 세력 분포도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배웠던 중동 지도를 경험해서. 그렇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리아 내에도 자기들의 어떤 IS 추종 세력이 그 실제 세력이라고 했던 어떤 여기에 대한 지금 미국을 위시한 그 서방 혹은 또 목적은 다르지만 러시아가 굉장히 그 공습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개입하지 마라. 그리고 그 국내 여론을 서방국들의 국내 여론을 아무래도 반전 여론을 드높이면은 전쟁 부담이 커지겠죠. 이런 노림수가 있지 않았나 추론할 수 있죠. 네.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뭐 공격할 만한 대상이 많을 것 같은데 지난번 그 샤를레 에브도에 이어서 이번에도 프랑스 파리를 좀 공격 목표물로 삼은 이유를 우리가 뭘좀 볼수 유럽 있을까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파리가 가장 이상적이었고 그 똘로랑스의 나라, 관대함의 나라, 다민족이 굉장히 많은 나라. 그리고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실제 순수 유럽의 백인들보다도 제3세계라든가 아시아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자유로웠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리가 샤를레 앱도 그 테러 이후부터 작년에만 보면은 벌써 2차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있었고요. 1996년도에 있었고요. 1995년 7월에 있었고 87년. 이때마다 수십 명씩 우리가 유럽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 파리는 굉장히 그 테러리스트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타겟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어떤 치안이 나쁘다라기보다는 이게 개인 검문 검색이 좀 많이 그렇게 인권 문제 때문에 안 하다 보니까 이 테러범들로서는 어떤 무기를 휴대한 채 파리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 용이하니까 과거부터 80년대 이후부터 이런 주로 유럽 내에서 테러는 파리다라는 게 거의 외신들이 전해오는 소식들입니다. 예. 자, 그렇다면 그 전에 테러는 뭐 용인할 수 있는 테러는 없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충격적이고 이렇게까지 많은 인명 피해를 발생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는 프랑스 파리 시민들의 이 이슬람에 대한 태도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질 것 그렇죠.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프랑스 국민이 한 6,600만 명 된다라고 하는데 그 5%, 10%가 10%가 이슬람이라고. 예, 이슬람 무슬림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거든요. 이제 지금의 프랑스가 지금 2013년부터 북부 아프리카 말리라든가 차드 이런데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시리아도 마찬가지고요. 공중 공습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거든요. 이 지역이 공교롭게도 과거 이슬람 프랑스의 식민지 국가들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식민지 국가 사람들이 프랑스로 많이 들어갔죠.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아프리카계
백인들이 프랑스 군인으로서 굉장히 전쟁에 참전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들을 위한 파리 시내 별도의 사원이 건립될 정도로 다 했던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외국인 혐오 현상이 굉장히 증가해지겠죠. 외국인 혐오 현상이 증가해지면 유럽 내에서는 폐쇄적이고 대중영합적인 정권이 어떤 정치 세력들이 바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여파가 굉장히 앞으로 전 세계 국제 정치 경제적으로 미칠 여파가 굉장히 오래 갈 거로 이렇게 예상됩니다. 네, 그러니까 또 다른 충돌, 그 제2, 제3의 테러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질 그렇죠. 수도 있겠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 다른 나라에서도 이 테러가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당장 프랑스하고 국경을 접하고 있는 남부 국경하고 있던 스페인 같은 경우 국경을 폐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당장 우리가 이 테러 나기 전에 보면 시리아에서 탈출한 무고한 난민이 120만 명이 유럽에 가 있어요. 유럽에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 문제가고 이 테러 문제가 어떻게 얽혀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나 중동의 역사는 아시아 역사하고 좀 다른 게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칼로 이 두부를 자르듯이 이렇게 딱 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유럽의 정치 지도자들이나 굉장히 고민이 앞으로 깊어지겠죠. 당장 지금 이 석유가 $40 선인데 이런 문제가 이렇게 저수출 영향이 우리한테 올 수도 있겠고요. 지금 만약에 우리 정부도 파리 여행 경보하면 10월 달 되면 우리가 당장 프랑스하고 무역을 하는 것이 뭡니까? 보졸레 누보 이런 수출입 문제도 영향이 끼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벌써 외신들이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그 여파가 굉장히 앞으로 커지겠죠. 예. 자, 한 가지 좀 다른 얘기인데요. 지금 김주환 기자 뒤에도 지금 그 당시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축구장에서 이제 폭발음이 들렸고요. 이후 대피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 대피를 한 게 아니라 나중에 경기가 끝나고 나서야 그 사실을 관중들이 알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피를 하는데 제대로 된 얘기를 못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파리 시민들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아주 성공을 했고요. 또 그냥 나오진 않았습니다. 나오면서 애국가를 불렀답니다. 라 마르세이즈를 부르면서 나왔답니다. 아주 감동적인 순간이 지금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올랑드 대통령이 처음 이 사건이 발생한 걸 인지했을 때 전반전 15분 정도 지났을 때라고 합니다. 그 순간에 대통령은 혼자 빠져나왔답니다. 물론 혼자 빠져나왔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대통령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순간에 애국가를 부르는 시민들과 혼자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한 대통령과 이 논란이 지금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나라 대통령이건 군 통수권자입니다. 군 통수권자는 가장 주의부에서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점검을 해야 됐거든요. 우리가 그 비근한 예로 이라크와 미국이 전쟁을 할 때 후세인이 땅굴 속에 숨어 있고 나서 그 체포를 하고 나서 부시 대통령이 항공모함에서 이라크 종전 선언을 했거든요. 군 통수권자를 잡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런 현상인데 군 통수권자 입장에서 어떤 프랑스 나름대로 안보 어떤 매뉴얼이 있겠죠. 경호 매뉴얼이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였다고 보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다는 굉장히 질서 있게 했다는 거는 좀 우리도 여러 가지 이런 테러가 꼭 우리나라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평소 이런 훈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주환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